SBB 사태 이후로 여기저기서 뭔가 일이 많이 생기네요. 급하게 찍어야 할 일이 자주 생기다 보니까 색다르게 라디오 느낌으로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 저희도 오히려 좋아요. 구독자분들도 빠르게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죠? 아무튼 오늘은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SBB 문제는 대충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불똥이 크레딧 스위스로 튀었어요.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수차례 거래가 중단이 됐는데요. 한 주당 $2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는 페니스탁이 되어버렸죠. 지금 시간이 목요일 오후 12시 15분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현재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게 중론인데 SBB 문제가 크레딧 스위스로 확산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이론적으로는 크레딧 스위스의 폭락과 SBB는 또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2021년도에 파산했던 영국 그린실 캐피탈 알지? 그것하고 또 한국계 투자자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탈에 대한 투자 실패 때문에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으면서 주가가 급락 중이었으니까 말이야. 작년 4분기에만 한 1천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금이 유출됐었잖아. 이제 실내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SBB 파산이 또다시 영향을 주게 된 거라고 보면 돼. 근데 얼마 전에도 크레딧 스위스가 위기 상황에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다가 지난해 100기사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은행이 짠 하고 등장을 해서 CS의 지분 9.9%를 매입을 하면서 안정을 찾았었죠. 그런데 갑자기 또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SBB가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럴 수도 있지.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줬을 거야. 심리적인 영향 같은 거. 목요일 새벽 CS의 급락은 SNB가, 그러니까 사우디 국영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의 추가 투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으면서 시작된 거야. 이 규제 때문에 법적으로 스위스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으니까 더는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던 거지. 사우디 국영은행의 발언 직후에 크레딧 스위스의 CDS 프리미엄이 5년물 기준으로 836을 넘어섰어요. 이 정도면 거의 부도가 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 보통 800베이스 포인트 정도를 한계로 보는데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이미 크레딧 스위스한테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아. 1년물 같은 경우에는 1200베이스 포인트까지 치솟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또 한간에서는 SBB 문제랑 CS 문제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SBB는 작은 은행이고 중요은행이 아니지만 CS는 시스템 위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큰 은행이라는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어디서 시작됐니, 이수야? 미국의 부동산 위기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CDO라는 신박한 금융상품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엮여버렸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위기가 오게 된 거라고 아버지 책에서 읽었어요, 저는. 그 심각한 금융위기 이후로 이래서는 다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지. 결국 2010년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해서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거든. 이때부터 대형은행들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서 이른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SIFI라고 그래. 이렇게 구분해놓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가면서 대형은행들을 철저하게 감시한 거야. 실제로 현재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넷 옐런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 다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야. 근데 그렇게 또 잘 관리를 했는데 만약에 CS가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상상하지 말자, 이수야. 너무 아프다. 아프긴 하지만 앞서 CDS 프리미엄이 5년물을 기준으로 836을 넘어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어느 정도 부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긴 하지. 근데 그렇게 되면 우선 남유럽의 문제국들 은행들은 거의 초토화될 거야. 목요일 새벽에도 이탈리아의 우니크레딧이라든지 몬테데이 파스키 같은 은행들이 덩달아 주가가 급락했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었어. 물론 우리가 SBB 문제가 해결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걸 다른 은행이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다른 문제가 더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네요. 아빠가 좀 잘못 생각했어. 우선 SBB 문제가 끝난 건 맞아. 사실 크레딧 스위스도 미국의 중소형 은행도 이미 뱅크런 같은 것들은 정점을 지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예금자 보호가 되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서 예금 인출을 했었지. 근데
인출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 뭐 며칠 기다렸다 인출하지는 않아. 그래서 월요일 이후부터는 점차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하지만 크레딧 스위스에 출자했던 사우디 중앙은행이 갑자기 그런 말을 툭 꺼내서 이 사달을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 근데 원래 주요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12번도 시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빠르게 팔로잉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며칠 연속으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드네요. 뭐 아무튼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 글쎄, 다른 은행이 부도 사태가 생길 수는 있다고 봐. 이건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문제인데 어차피 이번 위기의 진원지가 안전자산인 트레저리 펀드가 안전자산이 아니었다라는 점 때문에 불거진 사태잖아. SBB와 같이 비슷한 지경에 빠져있는 은행들이 분명히 어디 있을 거라고. 매도 가능 증권 계정에 미 국채를 잔뜩 담아둔 은행이 어디엔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물론 hold to maturity, 즉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일단 어느 은행이라도 뱅크런이 시작되면 SBB와 비슷한 위기에 빠질 수는 있어. 그런데 말이야, 다른 나라라면 모를까 스위스의 은행이잖아. 스위스의 은행이라면 빈사의 사자상이 서린 스위스 정신을 좀 믿어보고 싶어. 빈사의 사자상? 빈사의 사자상이라면 프랑스 혁명과 관계가 있는 기념물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스위스 갔을 때 봤던 것 같아요. 아, 너 본 적이 있겠구나. 봤어 나는. 사자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지. 그 빈사의 사자상은 스위스의 금융업을 상징해. 근데 왜 하필이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자가 스위스 금융을 상징하고 있지? 빈사의 사자상을 잘 보면 고통스러운 얼굴로 앞발을 쭉 뻗어서 프랑스 왕실을 상징하는 백합 문양의 병패와 창을 품고 있는 형상이거든. 이건 루이 16세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스위스 용병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기념물이야. 프랑스 혁명 당시에 왕국으로 돌진해온 수만 명의 혁명군, 시민군들의 기세에 눌려서 왕의 그 친위 되는 겁을 먹고 달아나 버렸거든. 그런데 900여 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은 대부분 전사했어. 근데 격렬한 전투가 끝나고 나서 어느 용병의 품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어. 우리가 프랑스의 왕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아무도 용병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야. 이수야, 스위스에 뭐 만드니? 스위스에서 뭐 초콜릿도 맛있고 또 그리고 뭐 파텍 필립이나 바세론 콘스탄테 같은 명품 시계도 유명하죠? 그렇긴 한데 하지만 고가의 명품 시계 주변에 차고 다니는 사람 봤어? 대중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타고 차고 다니지는 않잖아. 달랑 명품 시계 하나만 가지고 1인당 9만 달러가 넘는 GDP가 나올 수는 없지. 아버지가 무슨 얘기 하실지 대충 감이 가요, 저는. 스위스가 또 금융업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이거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 있는데. 맞아. 프랑스 혁명 당시 때만 하더라도 스위스는 엄청 가난했어. 대부분 남성들은 용병으로 생계를 유지했었지. 그들의 용기 그리고 희생이 유럽 전역에 알려지면서 이제 왕가들은 다투어서 이 최고 대우로 스위스 용병들과 계약을 맺게 됐고, 그것은 로마 교황청도 마찬가지였어. 지금도 로마 교황청의 경비들은 키가 늘씬늘씬하고 크고 봤을 거야. 영화 같은 데서 봤을 건데 그때부터의 전통 때문에 스위스의 용병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금융업도 그렇게 발달한 거야. 이 고객들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떠받드는 절대 신용을 바탕으로 말이지. 되게 감동적이네요. 제조업이라면 불에 타도 다시 건설하면 돼. 그런데 금융이라는 것은 한번 저버린 신용은 다시 복구하기가 어려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스위스도 하고 있을 거야. 특히 세상은 몇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 위기를 방치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는 조기에 조치하는 비용이 훨씬 더 싸게 먹힌다는 것을 말이지. 그래서 사실 이번 위기도 말이다, 크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아. 이에 대한 조치는 그 이전의 위기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근본이라는 건 잘 바뀌지 않는 법이거든. 이 여러 개의 창이 몸통을 관통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고객들을 품 안에 지켜야 한다는 그 근본 정신이 버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런 어떤 강력한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CS 문제는 잘 해결이 될 거다. CS에 대한 나의 신뢰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다른 은행들은 나도 장담할 수는 없어. 이수 말대로 계속 시장은 잘 관찰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요. 또 누가 뭔 말을 할지도 모르고 SBB나 이번 CS 문제로 인한 여파가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때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아무튼 오늘도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아시죠? 그럼 안녕.